네, 이렇게 시동이 꺼진 상태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뭐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출발 가능이라고 떠 있고요. 이렇게 연비 모드, 이게 뭐지? 연비 모드에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식 기어가 여느 메르세데스랑 똑같고요. 지금 충전 상태는 95% 정도가 되어 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348km로 찍혀 있습니다. 시승 코스는 마찬가지로 그 노면이 안 좋은 길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비교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느낌이 엔진 소리가 안 들리고 뭔가 동력으로만 가다 보니까 노면 소리에 집중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 속도에서는 좋습니다. 뭔가 좋아요. 방향지시등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하네요. 저 오른쪽 조수석 대시보드 윗부분이 저기가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바꾸면 색깔이 달라질라나?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면 색상 선택이 가능하죠. 색상을 뭐 오션블루 바뀌네. 퍼플 스카이. 오, 이게 GLB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GLB에서는 없었는데 EQA에는 있네요. 뭔가 빨파. 근데 얘는 친환경 차다 보니까 블루 컬러로 매칭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글 그린이나 글레이서 블루 뭐 요런 게 제일 낫겠다. 정글 그린 괜찮은데? 요런 느낌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EQ라고 큼지막하게 써있죠? 연비나 에너지 흐름 요런 식으로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고요. 네, 연비에 놓고 이게 나가는 느낌이 엔진이 없다 뿐이지 주행하는 질감을 봤을 때는 GLB에 한 3-4명 탔을 때 그런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옵션은 당연히 없고요. 썬루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키가 187인데도 천장에 닿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 때문에 양손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핸들 잡는 거는. 상향등 굉장히 밝죠.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EQA 250을 출고하고 틴팅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2열 유리부터 뒤에까지는 뭔가 한 50%나 60% 정도 썬팅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커브 도는 게 괜찮네. 전기차로도 이런 주행 질감을 만들다니. 나쁘지 않은데? 오, 나가는 것도 우와. 야, 역시 이게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 방지턱 있자. 괜찮아요. 뭐 새 차라도 얘는 전기차니까 길들이기가 어딨어 전기차에. 그죠? 와, 이 고주파까지 들리네요. 우잉 하면서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이게 전기차를 이제 테슬라 같은 걸로 미리 경험해 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기차를 한번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무조건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연기관차는 좀 쓸데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네요. 세게 끝까지 밟았거든요. 차가 엄청 빠르진 않은데 이 동력 그대로 쭉 갑니다. 쭉. 방향지시는 켜고 슉. 차체 밸런스 자체가 내연기관 자동차랑 이 차량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게 차선 변경을 하고 게다가 이게 메르세데스의 전륜 기반의 자동차지 않습니까? 근데 GLA에서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EQA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GLA를 시승을 해보시면 이 지금 노면 소음 들리는 거나 외부 소음 들리는 거나 엔진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한 3명이 타고 있다. 혼자 탔을 때가 3명 탄 느낌, 둘이 탔을 때는 4명 탄 느낌,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할 것 같고요.
내년도가 되면 EQB가 나옵니다. 지금 GLB가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EQB 모델이 나오면 걔도 장난이 아니겠네요. 야, 만약에 EQB가 베이지 시트 선택이 가능하다고 치면 그 차량은 진짜 좀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고 빠져나갈게요. 일단 네, 실내등을 한번 켜놔봤습니다. 혹시나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등을 켜놓고 주행을 하는데 여기 좀 누렇게 보이죠? 요 컬러가 완전 백색이 아니라 전구 같아 보이는데 막상 또 LED 그렇게 들어가 있고, 시내 주행이라고 가정을 하면 야, 진짜 은근히 엔진 소리가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었네요. 이게 전기로만 가니까 벌써부터 제가 이 정도만 익숙해져도 주행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탔는데도 뭔가 그냥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달린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을 사기가 좀 고민이 많이 되네. 확실히 전기차 라인업이 늘어서 E클래스의 완전 전기차라든지 요 정도 사이즈가 본격적으로 벤츠하고 BMW에서 나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고 뭐고 난 모르겠고 일단 조용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 가속하는 느낌이 변속기가 없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음악 좀 틀고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제동을 할 때 뭔가 내가 늘 밟았던 브레이크 느낌이 아닌데, 그 느낌에서는 좀 이질감이 있는데 가속할 때는 딱히 이질감이 없고요. 급가속을 할 때 요럴 때 느낌을 보면 오히려 이 차량의 출력 대비 꽤나 나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딱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요새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차들은 스탑앤고를 사용을 하면 요런 느낌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이러니까 다시 불을 껐습니다.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좋고,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가 밝기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기본 세팅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바꿔놨습니다. 좌회전을 들어가서 나 그냥 세게 밟아. 막 앞바퀴 삐럭삐럭 하고 돌고 난리 났습니다. 넘어 그냥 이런 거. 우자, 뭐 SUV니까. 이 전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 그냥 뭔가 좀 최첨단 느낌 나요. 최첨단 느낌 나고, 인테리어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사가 될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70%가 아니라 30%로 낮췄었는데, 이 차량이 지금 틴팅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에 반사되기 전에는 한 70% 정도만 맞춰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송풍구가 그냥 메탈이 아니라 로즈 골드다 보니까 빛이 반사되는 그 세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저기 이마트 있거든요. 저런 데 가면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는데 시간은 좀 걸려도 전기차만의 또 아직까지는 특권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충전해 본 적도 없고 충전하는 방법도 모르고 주행거리가 몇 킬로 나오는지 아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은 좀 약간 뭔가 무서운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금방 적응하네요. 이 주행하는 질감이 확실히 벤츠에서 이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진짜 살만하네. 뭔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4천만 원대 후반에 벤츠의 자동차, 그것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많이 혹해서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깠죠. 완충을 하고 306km밖에 주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건데, 어쨌든 분명히 이 차를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40 몇 킬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90 몇 프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 360km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행, 그 개념으로 봤을 때 한 400km 가까이는 뛰지 않을까. 거기서 뭐 80% 정도라고 치면 320km 정도 주행한 다음에 이제 충전하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철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겠는데, 그거는 모든 전기차나 모든 내연기관차가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겨울까지 제가 이 차를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차를 매도할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이제 클럽 벤츠라든지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를 타면서 좀 이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을 갈 거거든요. 기본적인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이나 이런 기본기가
EQA랑 GLA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경험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 주행할 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뭔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이 차를 시승을 하신다 그러면 꽤나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만족하실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현대차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차 말고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보면 은근히 괜찮아요. 그 내연기관을 쓰다가 정차 중에는 이제 전기차처럼 아예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은근히 괜찮은데 주행할 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GLA, EQA 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아무래도 독일차다 보니까 전기차인데 독일차, 요거 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EQA를 시작으로 해서 EQB나 뭐 EQC는 나와 있고 EQS가 또 출시 예정이잖아요. 계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오,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하는 것도 느낌이 되게 특이하네. 이게 변속기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거 바로 나가네. 이게 순간 가속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토크라고 계산을 하면 글쎄 한 20D, 200D보다는 훨씬 좋고요. 토크만 봤을 때는 6기통 디젤이랑 비슷한 정도, 그런 느낌을 주면서 괜찮다.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잠깐만, 이거 하이빔 어시스트가 있네요. 이야, 웃기네. GLB보다 옵션이 좋네. 이거 반자율도 있는 거 아니야? 반자율 주행도 있네. 뭐야, 옵션 왜 이래 이거. 이게 영상에 담길려나 모르겠네. 특이한 소리가 들리긴 들리네요. 전기차만의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데 딱히 이질감은 없고요. 하이빔 어시스트라 그래서 앞에 차가 없고 어두운 길에서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는 기능이 GLB는 없거든요. 근데 또 EQA는 들어가 있네요. 차 이름이 이렇게 헷갈려. 네, 우회전 커브를 이속도로 돌려도 되고 왔다 갔다 약간 좀 기대됩니다. EQA 멀미 안 나? 괜찮아. 괜찮은데? 여기 뒤에서 차 승차감 좋아. 우리 EQB로 바꿔야 되나? EQB 가야 돼? 또 모르지. EQB는 EQA처럼 안 나올 수도. 에이, 설마. 느낌 되게 웃기네.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하나면 좀 지겨우니까 바꿔주고. 이게 웃긴 게요, 제가 진짜 막 타고 있거든요. 막 밟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줄질 않아. 이게 352km에서 딱 그냥 고정된 것 같아요. 막 360 찍혔다가 340 몇으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길에서 그냥 요거 주행 모드도 스포츠 놔버리고, 반응이 훨씬 좋네. 이거 지금 상향등 자동으로 켜진 거예요? 막 장난 아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바퀴가 막 헛돌고 난리 났는데?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장난 아니다. 이게 뭔가 이거 내연기관 타듯이 하면은 난리 나겠어요. 이게 브레이크 밟히고 가속 나가는 토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세게 밟으면 장난이 아니네. 난 이건 싫다. 이거는 이런 거. 무서워. 이게 첫 차다 보니까 이게, 와, 이게 눈으로 보이시죠? 와, 야, 이 느낌 특이하네. 뭔가 제동이 어느 정도 잘 잡히는 거 알겠는데 쭉 이렇게 토크를 낼 때 스포츠를 놓으니까 이게 힘이 훨씬 세졌거든요. 진짜 이거는 6기통 디젤의 최대 토크, 6기통 디젤에서도 400D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의 최대 토크를 그냥 발만 갖다 대면 느껴지네. 이 모델이 EQA 250이잖아요. 근데 이게 350, 450 이런 모델들은 조향을 하면서 풀악셀 치면 난리 나겠어요. 위험하겠네 이거는. 자, 그리고 어쩌자, 뭔가 후진할 때 뒤에서 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나네요. 고속도로 올라타기 전에 또 스포츠로 이렇게 처음
서 있을 때부터 쭉 밟을 때는 막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차가 무겁다 보니까 가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여기서 느껴지는 토크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만약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구매를 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이상 타는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고성능 모델에 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신뢰가 저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차를 연구 목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해서 이걸 타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느낌은 5,990만 원짜리 자동차에서, 게다가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이런 토크감과 주행 질감을 느낀다는 게 이거 봐. 오, 장난 아니다. 힘이 워낙 세니까 바닥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뭐 옆으로 막 벗어나 버려요. 이거 뭐 쌍라이트 계속 켜져 있는데? 꺼졌네. 어우, 훌륭하네. 이거는 경험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가 만약에 시승차가 있어서 시승을 해봐 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내연기관 차를 타고선 집에 가는 그 느낌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시승도 하지 않는 걸로. 변속기가 없으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속도 맞추고, 이 반자율 주행 기능도 있어서 컴포트로 놓고 차선을 잘 맞춥니다. GLB에 이 반자율 주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렇게 차선 유지도 되고, 핸들을 잡아라 라고 계기판에 뜨면 그때 이제 스티어링 휠에 살짝 이렇게 손으로 잡았다 요것만 해주면 인식을 해가지고 또 반자율 주행이 스타트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첫날인데도 이게 뭐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 보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커브길에 왔을 때 가속을 풀가속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아무리 고성능 자동차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 토크랑 내연기관에서 제어가 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익숙함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 부분을 주의하는 거 외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시던 분께서 전기차를 타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게이지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죠.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요 느낌이 약간 그 에코 모드를 놨을 때 호스팅 기능이 작동됐다가 엔진이 켜졌다가 그 느낌을 보는 것 같고요. 다시 반자율 주행을 켜볼게요. 그래서 차선을 하나 바꾸고, 차선은 제가 직접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어링 휠을 놓고 주행을 하는데 앞에 차간거리도 좀 최대한 좁혀버리고, 꽤 잘 잡아요, 반자율 주행을. 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어려운 구간, 이런 구간이 제일 어려운데 잘 잡고요. 앞에 차가 가까워지죠? 속도를 이런 식으로, 핸들 잠깐 잡아라, 요거 경고등, 이런 식으로 차간거리를 맞추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쪽을 벗어나면 쭉 속도를 올립니다. 불안해. 너무 크니까 트럭이 쭉 올려서 이런 식으로, 네,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벤츠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아주 강력한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밟아볼게요. 스포츠까지 나볼까? 야, 여기서 이 속도 쭉 줄이겠습니다. 제가 좀 오버해갖고 좀 달려봤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진짜 GLA 250이랑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풀가속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토크에서는 EQA가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거칠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326km로 다시 줄었습니다. 다시 줄었는데 어떻게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론에서 보신 것과 같이
너무 막 걱정할 정도로 주행거리가 짧거나 그런 건 아닌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행한 패턴으로 봤을 때는 400km 이상은 찍힐 것 같아요. 한 410km, 20km? 그 정도 찍힐 것 같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안 좋다, 이걸 살 거를 괜히 취소하고 뭐 이런 짓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QA가 지금 대기 계약이 워낙 많고, 더욱이 뭐 EQB나 이렇게 전기차가 계속 나올 건데, 주행 가는 거리가 만약에 다 짧게 나온다 그러면 벤츠만 뭔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차마다 직접 타보기 전에는 모르는 내용이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뭐 계기판 사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동호회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정보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을 해보니까 전기차가 저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더 좋은 전기차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충분한 충전을 하고 뭐 이런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다, EQA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했던 주행하는 그 질감, 그 부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